좋아요, 구독.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프그룹 비용으로는 들어갔는데 5% 들어갔는데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23만 원. 24만 원. 24만 원. 3,500원인가 봐요. 네, 24만 원 매수가에 5% 비중 갖고 계신다. 에코프로 비행 네.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24만 3,500원입니다. 자, 이 종목 저희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9% 이상 오늘장에서 올랐는데. 자, 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자, 이거 언제 사셨어요? 오늘 샀더니 이거 잘못 들어갔나 봐요. 아, 네, 오늘 사셨어요. 네. 아, 자, 그래도 좀 기다리셨다가 오늘 사신 거에 대해서는 네. 뭐 그냥 네, 제가 용기에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정말. 자, 그런데 이게 솔직히 저도 몰라요. 이거를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 기본적인 분석과 수급적인 분석과 이거를 비교해가지고 대응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매도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라는 종목 자체가 현 시장에서 봤을 때 단기 오늘처럼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말도 안 되게 연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체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지켜보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하루 이 거래 대금으로 종목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응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까 빅텍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판단하셔야 돼요. 이미 전문가들은요 다 얘기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혹시 방송 오래 보셨나요? 제 방송? 좀 봤는데. 에코프로 100만 원 이탈하면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BM 30만 원 이탈하면 무조건 조심하세요라고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7월 달에도 저 고점에서 이거 무조건 조심하세요라고 꼭지 찍을 때도 말씀드렸었고, 근데 지금은 그나마 다행인 게 사람이 좀 그래도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사람이 많은 건 없어요.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건 좀 해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최근에 이제 4월, 5월, 6월 달 한 7월 초까지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지금 라인은 형성이 좀 됐어요. 잘 보시면 5월 달에 저점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는 라인에서의 반등 그림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우선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오늘 자리가. 만약에 오늘 자리가 오르지 않고 깨져버렸다면은 그 다음은 나락으로 10만 원까지 가는 자리였는데 그거는 버텨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야. 그 자리가 얼마냐면은 가격적으로 22만 원 자리예요. 보유를 하시다가 매수는 하시는 건 좋은데, 그리고 비중은 괜찮게 담으셨어요.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 어디서 맞아 떨어지냐면 29만 원, 30만 원 자리에서 종목 맞고 떨어져요. 한 번은. 그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버티고 있다가 29만 원 선 근처로 올라갈 때 정리를 하고 나오시거나, 이거 꼭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 보실 때 22만 원짜리 한 마이너스 9% 될 겁니다. 이거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또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상당히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주식을 지금 하신 거고요. 이거는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손절가 라인은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22만 원 선. 요것만 지켜주시면은 보유하시고 가셔도 되는데, 반등이 시장에서 좀 나와줄 경우 한 29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상황 보시고 꼭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자, 근데 29만 원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에요. 그렇죠. 정말 높아요. 왜냐하면 20% 이상 올라줘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이, 수조 원의 거래 대금이 하루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10% 올라가기 위해서 금액적으로 얼마가 필요할까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근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잘 보세요.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의 돈이 에코프로 BM에 누군가 매수 대응을 하려고 개인들이 덤벼요. 그런데요, 팔고자 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들고서 위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현 상황이에요. 맞죠? 네. 그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 떨어지는 게 더 쉬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은 일시적인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괜찮긴 하지만 22만 원 라인은요.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종목을 앞으로 대응하실 때 이렇게 쭉 깨져버리고 나면요.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정도 횡보 기간을 거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걸 보시고 그때 따라 들어가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이 종목은요. 그 기간을 못 지키고 있어요. 최소한 한 달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못 버티고 깨지고 또 못 버티고 깨져요. 지금도요. 일시적인 반등이라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매수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반등이 좀 나온다면은 적당히 나온다면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혹여나 빠질 경우에도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낫고요. 연말까지는 주식을 좀 쉬시고 내년에 금리 인하합니다. 미국에서 막 얘기 나올 거예요. 그때 주식 시작하시면 돼요. 네. 사실 근데 이거 연말까지 내일은 또 내려갈까요? 그건 몰라요. 저도 이 종목은 알 수 없어요. 그럼 내일 팔고 나올까요? 좀 올라가면? 그거 알아서 하셔야 돼요. 몰라요. 오늘 차트가 올라가는 정말 거 죄송한데 저도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답이 안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걸 어떻게 맞죠? 빅텍이랑 똑같은 거예요. 전쟁이 갑자기 막 시가전 한다고 지상전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화해제 스쳐 얘기 나오면 빅텍 바로 폭락 나와요.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빅텍도 저도 상담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 생각해서 이건 아니다. 시청자님 알아서 판단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끊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그래도 이제 만연한 바닥이 한 2달 동안 흘러내린 다음에 반등이 좀 나와서 그나마 좀 눈에 보이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 네. 이거는 진짜 수급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있나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제가 무슨 수로 파악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내일 조금 올라가면 팔까요? 그냥 언제 만약에 할까요? 심적으로 안정을 원하신다면 내일 조금이라도 반등이 더 나온다면 그때 정리하시는 네. 게 맞죠. 네. 그리고 꼭 반드시 지키셔야 될 라인은 22만 원짜리를 깨버린다면 그때는 우선은 피하고 보셔야 돼요. 네. 소나기는 감사합니다. 피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알았어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SC 엔지니어링. SC 엔지니어링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400원, 네. 비중은 15%. 네, 매수가가 3,400원, 비중은 15%다라고 하는데 이 플랜트 산업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종가를 보니까 2,260원입니다.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언제 사셨어요? 이거 산지 오래됐어요. 언제 사셨어요? 언제? 한 거의 2년 된 것 같아요. 2년 되셨어요? 예. 야, 잠깐만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간. 자, 그러면 3,400원이시고 이게 저기 4월, 5월인가 급등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못 팔았어요. 그때 팔았어요. 그쵸. 못 파셨죠, 또. 아이고 참. 기회가 있었는데 더 갈 것 같아가지고 못 던지셨죠. 그렇죠? 사람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어느 정도 올라오면 손절하려고요. 손절하려고요? 자, 우선은 자 보자면 네. 전체 추세에서 봤을 때 종목이 바닥은 크게 확인한 게 올해 이제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해 3월에 쌍바닥 찍고 움직임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요거 잘 아실 거고. 만연하게 주가가 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총이 크지가 않아요. 네. 700억대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잘 보시면은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네. 수급 상황도 그러하지만은 이 종목 신용잔고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자, 제가 이거 틀어놨는데 제가 굵기를 더 굵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네. 맨 밑에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게 신용잔고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세요?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뭐 세력이 될 수도 있겠고 이거를
매집을 하고 있는 일부의 흔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네. 급하게 지금 종목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네.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별 볼 일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누가 지금 열심히 잡아주고 있는데 한번 5월, 4월로 올려치고서 정리가 한번 있었어요. 보니까. 네. 이때 누가 시원하게 한번 먹고 나갔고요.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거를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서 끌어올렸는데 누가 배신을 때린 것 같아. 그리고 왜 그러한 예측을 할 수가 있냐면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늘고 있으니까. 근데 최근 보면은 매수량이 있긴 하지만 거래량 붙으면서 좀 잡아주는 한 번, 두 번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긴 하지만 계속 잡아주면서요. 네. 바닥 자체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동 걸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크게 봤을 때. 기능으로 봤을 때. 그럼 이게 쉽게 밑으로 지금부터는 꺾일 가능성보다는 저는 반등 나온다고 봐요. 시간이 조금은 걸려도. 네. 그 신용잔고 자체가 밑으로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그림은 더 그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박스 그리면서 올랐다 내렸다 했잖아요. 네. 근데 안 빠졌단 말이에요. 네. 이러다가 한번 튀어가거든요. 이번에 튀어 올라가면은 다시 3,000원대 이상으로 한번 그림은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가가 물론 3,400원이시라서 네. 3,000원대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10% 구간으로 오잖아요. 네. 그때 이거를 그냥 정리하실 건지 상황을 보다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계속 위로 튀어가는 모습 5월달, 4월달처럼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전고점을 뚫고 갈 수도 있는데 신용이나 거래량이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뚫고 가면은 저는 5,000원 근처까지 보이긴 하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3,000원 넘어가면은 3,000원에서 3,500원 넘어가면요. 네.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때 네. 상황은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팔지 마시고 네. 3,000원 넘어갈 때까지 한번 버텨보시기를 제가 우선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주셨고요. 매수가가 75,000원, 비중이 50%다라고 하는데 오늘 정말 좋은 시기에 상담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75,00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이 좀 큰 상황이긴 한데 이 종목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 75,000원이라 최근에 이제 오나 했는데 안 왔어요. 보유하신 지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2년 좀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삼성전자 맘먹고 사셨으면은 한 10년 정도 보고 사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75,000원짜리에서는 뭐 딱히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 마이너스 10%잖아요. 그죠? 그냥 기분 나쁘면 여차하면 파시면 돼요. 사실 10% 정도야. 그죠? 근데 파시면 안 되겠죠. 왜냐? 3분기부터 해서 실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4분기 땐 더 많이 돌아올 거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쭉 실적이 끌어올려질 거고 또 하나 팁을 드려보자면 기술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금리예요. 네. 나스닥 기술주들 그러하고요. 금리의 변동성, 국채 금리의 안전성 좀 떨어지는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면은 기술주들의 상승 그림이 제대로 나와주거든요. 근데요,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든 간에 금리 인하는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갈 수밖에 없어요. 4분기 실적은 기대감이 더 커질 거라 앞으로 외인과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요,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선은 잘 보시면요, 어제 기관들은요 360만 주를 순매수했어요. 참 눈치 빠른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뭔가요? 아침 방송에서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던 안 나오던 상관없다. 주가는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 흐름을 예측을 하고 기관들은 발빠르게 대응을 한 거죠. 근데 이게요. 4분기도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가는 꾸준하게 갈 건데 조금 전 말씀드렸었던 이스라엘 상황이 시끄럽더라도 그에 따른 영향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내 증시에는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종목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유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시끄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도 조금 약간 한숨 돌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잘 갈 거예요. 시간 싸움이니까 잘 홀딩하시고요. 75,000원 왔다고 해서 홀랑 파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답을 드리자면 금리 인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요. 미국 금리 기준으로 해서 2.5에서 3.0% 수준을 아마 유지를 할 거예요.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내리는데 최소 2년은 걸릴 겁니다. 길게는 3년까지. 이 말인즉슨 내년부터 해선 계속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체 시장 자체가 차분하게 계속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나 해서는 아마 3,000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연말까지 해서 그런 그림 그릴 수 있다. 근데 시장, 국내 증시 지수 자체를 이끌어가는 건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시고 여타 좀 오래 걸린 거 기다린 시간만큼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10만 전자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좀 팔아. 이거 목돈 되지. 무슨 삼성전자 이거 꼴랑 좀 사놔가지고 뭐 2년 기다릴 걸로 삼성전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삼성전자 샀으면 한 5년, 10년 보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뭐 누군지 모르겠으나 뭐 어떤 목돈 마련하려고 산 거였으면은 최소한 5년, 10년 보셔야죠. 그러면 답은 있으니까. 우선 지금은 누구나 힘든 시기다. 그래도 삼성전자 잘 버티고 있으니까 잘 사셨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